술. 하루에 얼마나 드십니까? 남자들은 하루에 소주 3잔, 여자는 2잔입니다. 거의 어떻게 보면 좀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이상으로 먹게 되면 간에 손상을 준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온갖 맛있는 음식이 넘쳐나는 시대. 밥과 간식은 얼마나 드십니까? 밥을 굶으니까 나는 아침 안 먹으니까 나는 많이 안 먹는다. 그리고 믹스커피 5잔. 어떤 분은 또 앉아서 귤을 10개를 드신다. 식탐을 누르는 것이 힘이 들고 입맛 단계는 음식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사이 먹는 것이 병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지방간입니다. 또 안 먹고는 일을 못하니까 내가 좀 밥을 혹시 많이 먹었어요. 말을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안주를 많이 먹고 또 새벽까지 술자리가 계속 이어지고. 근데 약을 아무 약이나 너무 좋아요. 막 보약이다 하면 뭐 식품 있잖아. 식품 회사에서 나오는 약 그런 것도 영양제도 엄청 먹고. 해독과 면역을 담당하는 중요한 일꾼인 간. 하지만 간은 아파도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지방간은 그래서 모르는 사이 찾아옵니다. 간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증상이 있어서 오는 경우는 오히려 굉장히 늦은 경우예요. 이 정상적으로 되돌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됐죠. 간 때문이야 호소하는 질환들. 초기에 찾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나의 간 수치는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특히 여성의 경우 적은 양의 알코올로도 간에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술은 입에도 대지 않는다는 사람이 지방간일 때도 많습니다. 지방간 진단을 받은 지 3년. 아직은 단순히 지방만 끼어 있는 단순 지방간 상태지만 이정혜 씨는 괜히 억울합니다. 술은 전혀 안 합니다. 한 모금도? 한 모금도 안 합니다. 예. 안 드세요. 왜 술도 마시지 않는 이정혜 씨에게 지방간이 생긴 걸까요? 아니 왜 이렇게 안 좋아지셨어요 이번에 당뇨가? 그러세요? 예. 아우 내가 일을 하니까 그런가 봐요. 일을 하니까 아니 아무것도 안 살은 되니까. 좀 빠지셨는데 근데 혈당은 좀 높아지셨어요. 혈당이. 김선미 교수는 이정혜 씨의 간 수치보다 혈당 수치를 먼저 점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혈당이 있는 당뇨가 조절이 안 되면 예. 지방간이 더 나빠져요. 체중도 문제고 그래서 이 당뇨 조절을 꼭 좀 잘 하시는데 이게 고기도 잘 드셔야 되고 그리고 먹는 게 한꺼번에 폭식하는 게 제일 나쁘니까 좀 나눠서 귤을 10개를 한꺼번에 드시면 안 되고요. 너무 많이 드시고. 제가 아마 먹기를 아마 많이 먹었을 거예요. 첫째 또 일을 또 심하게 하니까 먹길 첫째 또 안 먹고는 일을 못 하니까 내가 좀 밥을 혹시 많이 먹었어요. 말을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지방간의 주요 원인에는 꼭 술만 있는 게 아닙니다. 비만, 특히 먹는 것과도 관련이 높다고 합니다.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는 분이 지방간이 많아요. 그래서 술하고 탄수화물, 또 비만인 분, 당뇨인 분들이 지방간이 많은데 특히 우리나라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살이 찌는 경우나 지방간이 밥살, 떡살, 뭐 고구마살 이런 경우가 많은데 술을 많이 마시지 않더라도 음식물을 과다하게 먹게 되면 에너지로 쓰이다 남은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저장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중성지방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간의 또 다른 원인이 됩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합니다. 좀 허옇죠. 이렇게 허연 거가 우리가 한 중 정도, 중등도 이하로 있을 때 이런 색깔로 보입니다. 검은색으로 보여야 되는데 좀 허옇죠. 초음파도 지방간이 있고 간 수치가 예전에 이렇게 70, 이 지방간이 있었는데 96 이렇게 좀 좋아지겠다 나빠졌다 하는 게 체중을 좀 빼면 체중에 따라 간 수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들쭉날쭉합니다. 수치를 보이고 있어요. 이분은 전혀 술은 드시는 분은 아닌데
어떨 때 체중이 많이 나갈 때는 간 수치가 높아지고 이렇게 조절이 안 되고 있고. 지방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남은 에너지가 되겠죠. 비상 열량이 되는데 피부 밑에 저장되면 비만이 되고 피 속에 이제 떠돌면 이게 고지혈증이 되는 거고 간에 이제 축적이 되면 이게 지방간이 되는데 많이 먹어서 우리가 많이 먹게 되면 결국은 이게 어딘가 저장이 되겠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때 포도당이 이동하면서 당 수치가 내려가게 됩니다. 인슐린과 인슐린 결합체가 정확히 결합하면 포도당이 제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포도당이 잘 이동할 수 있도록 인슐린이 문을 열어주는 건데요. 하지만 비만하게 되면 지방세포에서 나오는 여러 물질에 의해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 포도당이 제대로 이동할 수 없어 당 수치가 올라가는데요. 이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이때 에너지로 전환되지 못한 포도당은 지방으로 변환돼 몸속에 쌓이면서 지방간이 됩니다. 이것이 진행되면 간세포에 염증이 생기고 여러 간질환을 유발합니다. 지방간은 간에서 생기는 대사질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사질환이라는 당뇨, 고혈압, 이상지혈증, 비만을 포함해서 이 모든 질환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체중을 감소하게 되면 우리 말초 조직에서 인슐린에 대한 그 저항성이 굉장히 개선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간으로 가는 지방산의 양이 적어지니까 지방간은 개선될 수 있고 지방간이 개선되니까 염증도 양이 적으니까 염증이 더 개선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간 기능 수치도 많이 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되는 비만. 이 비만은 지방간과도 관련이 아주 깊습니다. 서구화된 식습관이 늘면서 매년 지방간 환자 수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최근 통계에 의하면 비만한 사람 2명 중 1명이 지방간 환자라고 합니다. 지난 20년 사이에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 술을 안 먹는데도 지방간이 생기는 경우가 거의 한 7%에서 28%로 증가를 했습니다. 거의 한 4배가량 증가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28%란 얘기는 우리나라 인구 성인 인구 중에서 4명 중에 1명이 지방간이란 얘기예요. 놀라운 것은 지방간은 당뇨병과 관련이 깊다는 겁니다.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하면 지방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실제 통계에서도 일반인에서 지방간이 생기는 것보다 당뇨 환자에서 지방간을 갖는 비율이 높습니다. 반대로 지방간이 있는 사람은 몇 년 후 당뇨가 생길 확률도 높다고 합니다. 당 수치가 높고 간 수치도 들쭉날쭉하는 이정혜 씨. 평소의 식습관을 살펴봤습니다. 박스를 사놓으면 한 3일도 안 가요. 과일을 좀 많이 먹는 편이에요. 귤은 앉아서 저녁으로 좀 다른 거 먹고 하니까 보통 5개 넘게 먹을 거예요. 다른 과일도 먹으면서 사과랑 먹고 바나나도 한 2개는 먹고 저녁에. 거기다 평소에는 떡이며 빵, 사탕까지 늘 간식을 들고 다닙니다. 입이 심심할 때가 없습니다. 출퇴근할 때 가방 넣어 다니면서 차에 앉아서 조금씩 먹고 밥은 9시 때 먹고 오니까 그럼 와서는 이제 앉아서 과일 좀 시원하게 먹고 그래가지고 한 2시 정도까지 TV 보면서 앉아 먹다가 이제 그러고 자죠. 밤에 먹는 양이 말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식당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밤 10시. 그때부터 먹는 과일 양은 얼마나 되는지 쟁반에 담아보도록 했습니다. 이것도 더 먹고
한 쟁반 가져가면 다 먹어요. 한 쟁반 들고 가면 다 먹는다고요. 한 쟁반 들고 가면 다 먹어요. 그거 다 먹어야 되죠. 가져온 거는 다 먹. 쟁반에 가져온 거 다 먹거든요. 입도 궁금하고 워낙에 먹는 습관이 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안 먹으면 좀 이상해요. 화장실 가기 싫어도 안 먹어야 되는데 그게 고치기 힘들거든요. 늦은 밤에도 자리에 앉아 과일을 마주하면 습관처럼 먹게 된다는 이정혜 씨. 몸으로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밥도 많이 먹게 된다고 합니다. 밥도 일할 때는 밥도 많이 먹죠. 밥도 한 그릇. 그리고 따지 우리 접시에 담아서 먹기 때문에 그 양은 한 그릇 반? 어떤 한 2공기 정도 될 거예요. 저 공기로요. 그 정도는 먹거든요.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것 같은 과일의 상큼한 맛.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니고 몸에 좋다는 과일을 먹는데 문제될 게 있을까요?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고 계세요.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이분이 이제 병원에 오시는데 조금씩 이제 살금살금 올라가고 있는 게 봄에 비해서 가을에 이제 좀 올라가는 게 가을에는 감하고 포도 이런 과일들 많이 드시고 이번 겨울에는 또 밀감을 하루에 한 번에 앉아서 10개씩 드셨다 해서 또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10개는 칼로리가 몇 개가 되겠어요? 몇 칼로리가? 하나가 뭐 한 7, 80 칼로리 된다면 그게 7, 800칼로리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칼로리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한두 개 정도는 드시면 미네랄이나 비타민이 공급이 되지만 그 이상은 다 칼로리가 되고 거기 있는 거는 단백질이 아닙니다. 다 탄수화물이거든요. 그 칼로리들은. 그러니까 드시되 작게 드셔야 된다는 거죠. 양을. 그렇게 지방간에 당뇨까지 찾아온 이정혜 씨. 병원을 다녀온 후 먹는 것을 바꿔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밥은 평소 먹는 양에서 한 주걱을 덜어내고 채소와 기름기가 없는 반찬들로 밥상을 차려냅니다. 많이 올랐다더라고요. 다음번 주 이런 식으로 되면은 저보고 인슐린 맞아야 된다고 음포를 하시던데 교수님이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하더라고요. 고기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대신 기름기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 요리를 합니다. 살을 빼겠다고 고기를 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살이 찌신 분들은 고기를 또 안 드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살은 사실 그 고기 때문에 살찌는 건 많지 않습니다. 생선, 살이나 아니면 뭐 소고기, 안심이나 이렇게 기름기 없는 거는 그거는 이제 지방보다는 단백질이 많죠. 단백질은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나머지는 우리 근육이나 이렇게 근육으로 가가지고 근육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백질을 먹게 되면 그만큼 열량을 탄수화물 열량을 덜 먹게 되는 거죠. 고기를 약으로 생각하고 꼭 드시는 게 좋고요. 또 근데 고기가 싫으니까 뭐 그 살찌니까 식물성 단백질을 대신하겠다. 근데 식물성 단백질 좋습니다. 근데 그 식물성 단백질에 고기에서 없는 동물성 단백질에 그 보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성 단백질을 꼭 드시고 그래야지 근육이 또 생겨요. 그러니까 운동만 해서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니라 동물성 단백질을 드셔야지 근육이 생기니까 꼭 같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어느 날 문득 건강이 걱정되는 때가 있죠. (40대의) 박근철 씨도 그렇습니다. 30대의 지방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영화와 드라마의 음악 작곡가로 바쁘게 살다 보니 잊고 있었습니다. 한국 남자들 다들 그렇지만 술자리에 또 빠지기 쉽지 않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밤에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주로 끝나고 나서 피로를 또 이렇게 뭐 가볍게 맥주부터 뭐 와인부터 여러 가지 술로 또 채우고 안주까지 기름진 거 뭐 회 뭐 여러 가지 다 먹으니까 그렇게 지방에 정말 간에 지방이 꼈겠죠. 예. 즐겁고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아닙니다. 맛있게 먹었던 술과 안주들은 피가 되고 살이 되다 넘쳐 몸속에 지방으로 쌓였습니다.
한때 몸무게가 117kg까지 나갔던 박근철 씨. 그때 지방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도 그냥 기본적으로 지방간은 있네요, 당연히. 이렇게 그냥 그때 들었죠. 당연히 나처럼 뚱뚱하고 술 좋아하는 사람은 다 있고, 의사 선생님도 뭐 많이들 그러니까 그래도 관리하셔야 됩니까? 아직 나이 젊으니까. 근데 계속 그 생각으로 10년이 훅 지났네요. 건강검진에서 지방간을 확인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던 중 4년 전 결국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혈압이 좀 200까지 막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몸이 되게 무겁고 뭐가 다운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바로 당신 이러다가 그냥 쓰러질 수도 있다. 혈압이 이렇게 빨리 돌면 뇌나 이런 데서 터지면 이제 바로 뇌출이나 이런 게 오는 거니까. 그래서 위험한 상황 직전에 고혈압 때문에 찾았던 병원. 박근철 씨는 그때 처음으로 자신의 간을 들여다봤습니다. 초음파 사진은 뿌예요, 되게. 지방이 전체적으로 분포가 싹 되면은 뿌옇게 색깔이 변하더라고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비장한 각오로 운동을 하며 무려 20kg의 살을 뺐습니다. 점심은 늘 아내가 정성껏 챙겨주는 도시락. 나름 열심히 몸 관리를 하고 있는 박근철 씨인데요. 그런데 4년 전 위기가 왔을 때만 해도 바짝 긴장하며 운동을 했지만 솔직히 조금씩 방심하게 되는 순간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제 몸으로 느껴져서 확실히 느끼는데, 제가 좀 풀어졌다 하면 확실히 거짓말을 못해요. 이게 사진이 딱 보여요. 지방이 낀 게. 정말 놀랍게 그게 확 티나더라고요. 간 상태는 어떨까요? 지방간이 여전히 좀 있긴 있는데 아주 초창기보다는 그래도 많이 좋아졌네요. 그래도 간이 샤프하지 않고 끝에가 약간 뭉툭해요. 이게 콩팥의 끝에 보이거든요. 요거가 간이고 여기 더 하얗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방간이 좀 있는 건데, 역시 살짝 나태했던 행동은 검사 결과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지방간의 원인에는 크게 알코올과 과체중이 있습니다. 먹는 것과 관련이 깊은데요. 보통 성인의 간 무게는 약 1.5kg 정도. 특히 알코올은 분해되는 과정에서 중성지방으로 변환되어 간에 쌓입니다. 또 열량으로 쓰다 남은 탄수화물 역시 중성지방으로 변환돼 간에 쌓이면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전체 간의 5% 이상이 지방으로 축적되는 것을 지방간이라고 합니다. 아쉽게도 지방이 쌓여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 아버님이랑 같이 많이 비유가 되는데, 무뚝뚝하고 열심히 일하고 불평불만 안 하는 그런 아버님과 같은 장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혹이 생기거나 고름이 생기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해도 간에는 신경세포가 없기 때문에 통증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강검진 아니면은 간이 나쁜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박근철 씨도 정기 검진을 하며 관리를 해오고 있는데요. 더 옛날보다 많이 날씬해지셨지만 더 날씬해지시고 또 노력을 하면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정도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살을 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지방간이 계속 방치를 하게 되면 더 심각해질 수가 있고 간경화로 더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시고, 잘 하시면 또 좋아지는 분들 꽤 많습니다. 간은 재생이 잘 되는 장기입니다. 다행히 술을 끊고 살을 빼면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간경화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게 제일 무섭더라고요. 일단은 또 이제 제가
술을 완벽하게 아예 금주를 하는 건 솔직히 또 술을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사회생활하는데 힘들어서 근데 간경화로 안 가려고 제일 노력하고 있죠 항상. 그걸 그래서 병원을 계속 다니는 거고 체크하는 거고. 하지만 모든 간이 박근철 씨처럼 차차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걸까요? 강경미 씨의 간은 단순한 지방간을 넘어 이미 너무 많이 나빠져 있습니다. 그때 많이 차고 그 당시에는 다리도 코끼리 다리 같이럼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하반신 하체 쪽으로 다 이렇게 부어가지고 슬리퍼도 못 신었었어요. 저는 그때 의식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막 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선생님한테 욕도 하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갔었는데 이걸 다 묶어놨더라고요. 너무 난리를 쳐가지고. 근데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나거든요. 모두 술 때문입니다. 걱정을 혼자 술로 풀기 시작한 것이 병이 됐습니다. 우리가 술을 마시면 간에 있는 효소가 알코올을 분해합니다. 이때 분해된 알코올 대사물은 중성지방의 형태로 간에 쌓이는데 이것을 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술을 마시게 되면 간세포에 염증과 괴사가 동반되는 알코올성 간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만성화될 경우 간이 딱딱하게 굳으며 위축되는 간경변, 즉 간경화로 진행합니다. 단순한 지방간은 금주하면 호전되지만 알코올성 간경변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술을 많이 먹지는 않아요. 나는 덜 먹는데도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취해요. 술이 술 마신다 그러잖아요. 마시다가 어느 순간 한 잔이라도 딱 되면은 그게 며칠이 연장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보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한 잔씩 마시고 딱 끝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자제가 안 돼요. 네, 당시에 소주를 거의 하루에 한 3병 가까이 이제 드셨던 분이고요. 그다음 2015년도에 황달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응급실로 오게 됐죠. 일반적인 간 수치라고 얘기하는 AST, ALT 수치가 있는데 정상이 보통 40 미만이 정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AST가 118, ALT가 36으로 적습니다. AST가 훨씬 더 올라가 있죠. 그래서 이때 그 혈액검사 소견은 전형적인 알코올성 간염과 진행된 간경변 소견이고요. 우리에게 지방 간염이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에는 초음파 검사와 혈액 검사가 있습니다. 특히 혈액 검사를 하면 나의 간 수치가 얼마인지 나옵니다. ALT 그리고 AST 이것이 바로 간 수치라는 건데요. 간세포가 손상을 받으면 이 수치들이 올라갑니다. 이 ALT, AST는 간세포 내에서 작동하는 효소입니다. 간이 건강할 때는 이 효소들이 간 밖으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에 염증이 생기면 간세포가 손상돼 ALT, AST가 혈액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 간 수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환자가 왔을 때 초음파상에서 지방간이 있어요. 뿌옇고 그런데 그 다음에는 간 수치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 AST, ALT 중에서 ALT가 더 간에 특이적이고요. 이런 효소들은 워낙에 간에 있습니다. 간에 있는데 간에 염증이 생기고 간에 손상이 생기게 되면 간이 이제 깨지면서 이런 효소들이 혈액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그거를 측정하게 되는데 그것이 수치가 높다는 얘기는 간에 손상이 많아서 그런 효소들이 많이 흘러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간 수치가 높으면 우리가 간에 염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간 수치가 올라 있으면 이제 그분은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도 하고 치료도 하고 해야 되는 분이고요. 간 수치가 올라 있지 않으면 뭐 한 1년에 한 번이나 정기 검사 때 한 번씩 보면 됩니다. 간 수치가 오르고 그만큼 간의 염증이 심했던 강경미 씨.
이후 알코올성 간염에서 다시 간 경변으로 악화됐습니다. 간 경변은 세포의 염증들로 인해 간 표면이 울퉁불퉁해지고 간 조직이 딱딱하게 굳는 것입니다. 한번 굳어버린 간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고 합성과 해독 기능이 떨어져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킵니다. 간에서 알부민을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면 복강 내로 물이 차는 복수 현상이 나타납니다. 복수가 차오르면 인위적으로 빼줘야 합니다. 또 간이 딱딱해지면 간 내 혈관들이 눌려서 압력을 받아 혈액이 간으로 들어가지 못해 위와 식도 주변 혈관으로 역류하게 됩니다. 이때 혈관이 혹처럼 부풀어 올라 터지는 위식도 정맥류가 발생하는데 부푼 혈관이 터지면서 피를 토하기도 합니다. 또한 간 기능이 손상되면서 암모니아와 같은 독소가 제대로 해독되지 못하고 혈관을 따라 뇌까지 흘러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간성혼수라고 하는데 행동이나 의식에 변화가 생깁니다. 강경미 씨도 이 간성혼수 증세를 보였습니다. 멍할 때 아니고 자요. 저는 그냥. 그러니까 제가 종점까지 가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잠이 들어가지고 버스를 타면은. 그러니까 지금도 선생님 항상 간성혼수를 조심하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혼자 있지 말라고. 나는 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잔 게 아니라 이제 간성혼수가 와가지고 그러는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간성혼수라는 것은 뭐 원인은 잘 모르지만 암모니아를 제일 중요한 기전으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음식을 먹거나 그럴 때 그런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게 암모니아입니다. 이런 간이 굉장히 안 좋은 분들은 암모니아가 이 간 쪽으로 주로 가고 간에서는 그것을 또 해독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암모니아가 뇌로 가는 거죠. 뇌로 가면 이 여러 가지 이 중추신경계의 장애를 유발해서 이 제대로 생각을 못하게 만들고 약간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또는 수면 장애가 오는 분들이 많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말하는데 좀 엉뚱한 얘기를 하고 말이 어눌해지고 이러다가 아주 심한 경우는 뭐 대답해도 뭐 이게 반응이 없을 정도로 뭐 잠만 자거나 이런 진짜 깊은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 몸에서 중요한 일을 하면서도 간은 우리에게 아프다는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병이 생겨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데요. 간의 유일한 경고는 지방간입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쯤은 나의 간은 건강한지 그리고 나의 간 수치는 얼마나 되는지 꼭 점검해봐야겠습니다. 굳이 비싼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지방간은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절주하는 습관과 음식 조절 그리고 꾸준한 운동이면 충분합니다. 유산소 운동과 함께 근력 운동도 꾸준히 해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근육이 화력발전소 역할을 하며 에너지를 태우기 때문에 지방간도 줄이고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됩니다. 한국인 4명 중 1명이 지방간인 시대. 우리의 실천과 노력이 있어야 간이 편안한 생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가화만사성이라고 가정이 편하면 만사가 편하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간화만사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써요. 간이 편하면 온 몸이 편하다, 온 신체가 편하다는 것인데 간이 그만큼 굉장히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지방간이 진단이 되면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간이 나한테 보내는 첫 번째 경고의 메시지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꼭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간 건강, 즉 간화만사성의 아주 중요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